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보면 자 1번 2절 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인데 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1번 보면 기본계획에 의의에 관한 사항인데 뭐 딱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하나의 도시 전체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 정도 알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암기할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 전체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기본계획 안에 정비 예정구역이 표시되어 나오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찍혀있다. 그 정도 마세요. 기본계획 안에 뭐가 나옵니까? 정비 예정구역이 나오고 그 267페이지 2번 박스 봐요. 박스 안에 8번 읽어볼래? 8번 정비구역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정비사업 뭐가 나옵니까? 예정구역이죠. 예정구역. 그리고 9번 가로 안에 봐봐요. 예정구역별 뭐가 나와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 그런 게 기본계획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 말고 지금 넘어가요. 깊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지금은 누가 수립하는가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뭘 만든다? 정비계획을 만든다. 기본계획에는 예정구역이 표시되어 있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뭐 만들라고 이제? 정비계획, 구체적인 사업안,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정비계획을 만들어야만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정비구역 지정권자. 이거는 좀 암기합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 정비구역 지정권자 이건 암기해야 돼요.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 시, 도, 대도시, 시장. 그건 암기해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시, 도, 대도시입니다. 시, 도, 대도시. 정비구역은 시, 도,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정비사업에서 이거 누가 합니까? 물어보면 의심하지 말고 시장군수. 개발법에서 누구 그러면 누구입니다 하세요? 개발법은 누구? 지정권자. 도정법은 누구? 시장군수. 권한이 전부 다 시장군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기억력이 얼마나 하는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정비계획을 만들었으면 여기를 갖다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요. 정비구역 지정했으면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정비사업을 합니다. 정비사업 할 거예요. 정비사업 하려고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해서 뭐 한다고요? 정비사업 한다고요. 정비사업이 개발사업 잘 보고 대답해요. 정비사업이 개발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한참 심각할 것 같으니까 심각하지 말라고 잘 보고 하면서 다시 잘 보세요. 정비사업은 모르면 눈치껏 읽으면 돼. 읽으면 정비사업은 개발사업이에요 아니요? 이다고 써있죠. 이다고 정비사업 뭐라고 개발사업이라고. 신개발도 개발이고 재개발도 개발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개발? 이거요. 개발? 네, 지구단위. 그러면 이 지역을 뭐 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때 한 6개월 이상 걸려 시간이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비구역을 아예 뭐로 봅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보고 정비계획을 뭐로 봅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겠다. 그게 3번이에요. 3번. 그게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 간주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계법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그렇게 자세히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쉽게 정비구역만 지정하면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됐습니다. 그 정도 알면 문제 풀 때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정비구역만 지정하면 그는 자동 지구단위 계획이다. 정비계획은 자동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이 정비사업에 시행해가지고 1번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좀 복잡하죠. 넘겨봐봐요. 넘겨보면 2번 정비사업의 시행자 그랬죠. 그래서 도정법이 난해한 건 이런 것 때문에 6개를 동시에 잡아야 되니까 6개 사업이 6개 있는데 시행 방법도 6개 다려야 되고 시행자도 6개 다려야 되고. 근데 이 부분이 어쩌다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주 자주 나와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1번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하고 2번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냥 마음 편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뭐 시험에 나온다. 4개 딴데 어쩌겠어요. 그럼 4랑 준비해서 맞춰야죠. 자, 그러면 26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음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4가지가 있으니까 4가지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방법 또는 그 중에 섞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 혼용, 섞인다. 1번 주거환경사업 시행자가 정비기관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정비사업이 뭐라고 했어요? 정비사업이랑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게 정비사업인데, 자, 기반시설 설치 확대, 즉 기반시설 정비는 누가 하고? 시행자가. 주택이 건축물 아닙니까? 건축물 개량은 누가 한다? 소유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는 누구냐? 시장군수, 시장군수.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기반시설 정비할 테니까, 시장군수가 내가 도로 넓히고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할 테니까 건축물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이 있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현지 개량 방식. 근데 시험에서는 절대 현지 개량 그런 글자를 안 써줘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지문을 알고 가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지 개량 그런 말 보지 말고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알아야지. 시험에 나오는 지문. 기반시설 정비는 누가 한다? 시행자가. 건축물 개량은 누가 한다? 소유자가. 그 방식이 있다.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하고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 첫 번째 방식이요.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일부 전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이다. 수용 철거 방식 그러는데 수용 철거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전부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 건설하고 우선 공급하겠다. 수용해서 하고 우선 공급하겠다. 두 번째 방식. 세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을 하는 방법이다. 환지 방식. 그냥 땅끼리 바꿔주는 거. 네 번째,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관리처분계획이 분양계획 그랬죠. 분양신청 받을래? 분양신청 할래? 안 할래? 하겠다 그러면 걔한테 맞춰서 어쩔 것이고 주택을 줄 것이고 안 하겠다 그러면 현금 청산을 할 것이고. 그래서 네 번째가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우리가 말하는 분양. 첫 번째가 기반시설 정비는 누가 하고? 시행자가 하고. 건축물 개량은 누가 한다? 소유자. 두 번째는요, 전부 일부 수용해서 사업 시행하고 우선 공급한다. 세 번째는요, 환지 방식. 네 번째는요, 관리 처분계. 최대한 줄여요. 몇 번을 읽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암기하겠어요. 1번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하고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가 한다. 2번 전부 일부 수용하고 우선 공급한다. 3번 환지 방식한다. 4번 관리 처분한다. 언제 그러고 길게 암기할 거냐고. 내용을 확 줄여야지. 본인만 알게끔. 나 혼자만 합니다. 혼자만. 거기서 말하는 내가 아니고 여러분 혼자만 알게끔. 최대한 내용을 줄여가지고 암기해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자, 4가지 방식이 있고 4개 중에 2개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 혼용 방식은 유일하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하고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가 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전부 일부를 수용하고 우선 공급한다. 세 번째 뭐라고 하고요? 환지 방식이 하겠다. 네 번째는 관리 처분이다. 이 정도만 쓰면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기가 뭡니까?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 두 번째 전부 일부 수용과 우선 공급. 세 번째 환지. 네 번째 관리 처분계. 그리고 뭐가 된다? 혼용 방식. 이걸 알고 문제가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환지 방식에 의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할 수 있다. O 그래야지. 아니 하나만 써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문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문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전부 일부를 수용한 후 우선 공급하는 방식에 의한다. X 그래야지. 아, 4가지, 5가지가 아닌데 한 가지 방식에 의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환지 방식에 의한다. X. 환지 방식 할 수 있다. 그러면 O.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수용사행과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O.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런 식으로. 주관식 야이니까 다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 주택 재개발은 이제 읽어봤더니 관리처분계획과 환지 방식에 의한다. 두 가지입니다. 관리처분계획과 환지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처분계에 의한다. X. 관리처분계에 의할 수 있다. O.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전부 일부 수용해서 사업 시행하고 우선 공급하는 방식에 의한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어디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만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하나밖에 없네.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합니다. 네 번째. 도시환경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과 환지 방식에 의합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반시설 정비 시행자가 하고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가 한다. 절대 주관식이 아니요. 특징만 잡으면 돼요. 여덟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딱 한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면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여러분은 지금 어디 와 있냐 그러면 학문을 연구하는 학교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 보기 위한 학원에 와 있어요. 학원. 시험에 맞게끔만 강의해 줄 테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최대한 빨리 해서 암기해야 돼요. 암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보통 시행자하고 같이 연결돼서 잘 나오니까 몇 번 읽어보고 최대한 확 줄여가지고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2번 정비사업 시행자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 2에서 푼다. 택도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2번 정비사업 시행자입니다. 1번 주거환경 사업은 정비계획 공단구를 현재 정비 예정권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 가로 건너뛰고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호수가 직접 시행할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 지정에 시행할 수 있다. 그거 언제 암기해 그거. 그래도 암기 다 합니다. 알아서 암기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읽어봤더니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주목 다 잡을 생각하지 말고 포인트. 자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누가 하냐 그러면 이거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한다. 아직 안 나왔지만 천재지변 긴급 이 말이 나오면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한다. 이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우리가 공영개발, 민간이 안 돼요. 공영개발. 그럼 이걸 몇 번이고 반복 써봐야 되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플러스 세입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한다.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이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한다. 나중에 다 써서 줘야 안 돼요. 써가지고 노트가 다 나와요. 지금 듣기만 그렇게 하네 이러고. 두 번째 재개발은 11월 12월 달은 절대 어두운 표정 지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 알아서 다 써줄 테니까 정리해가지고 써주고 써보라 그럴 테니까. 재개발을 읽어봤더니 재개발은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한답니다.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이 정한 자와 공동할 수 있다. 재개발은 누가 하냐?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야 돼.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조합은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공동을 하겠다. 누구하고? 시장은 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 정한자, 민간시행자, 얘들하고는 공동할 수 있고 얘들하고도 공동시행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재건축은 누가 합니까? 물어봤더니 재건축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한답니다. 조합을 설립해서 한다. 똑같습니다.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하고 공동하든가,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하는 자하고는 공동할 수 없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누가 하나 봤더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을 안 만들고 그냥 소유자가 합니다. 소유자. 조합 안 만들고 그냥 한다. 그냥. 또는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할 때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조합이 할 때는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은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한 자와 공동할 수 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하는데,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건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한 자와 공동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그걸 봐야 돼.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누가요? 시장, 주택공사 등.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는 누가 한다? 그래서 공영개발이다. 공영개발 주체가. 민간인들 하기가 아니다. 공영개발.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한다고요? 조합. 근데 얘는 조합이 아닌 누가 있네? 소유자가 있네. 그러니까 보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출제한다 생각하면서 봐봐. 우리가 문제 만든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무슨 소유자 나니까 소유자 택도 없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뭐밖에 없다? 도시환경 정비사업밖에 없다. 두 번째, 얘가 포인트가 될 것이고, 세 번째, 똑같은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 재개발을 조합이 하는데 공동한다. 누구? 시장, 주택공사 등. 얘를 보고 우리가 공공시행자, 얘를 보고 민간시행자. 공공, 민간 공동한다. 도시환경도 공공, 민간 공동한다. 가로주택도 공공, 민간 공동한다. 재건축이 조합이 시장, 우수, 주택공사 등하고는 공동이 되는데 누구하고는 공동이 안 돼요? 민간하고는 공동이 안 된다.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몇 번 써보고 내 어떻게 된 줄 알았다 그러면 자, 문제가 나오면 뭐가 답이겠는가? 바른 얘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시행 여기 있는 시행 방식하고 시행자는 마음 편하게 그냥 시험 문제 나온다 생각하세요. 우리 1년에 끝냅시다. 1년에 끝냅시다. 그 말은 나온다 생각하고 정리합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비사업조합입니다. 정비사업조합 1번 시장, 주택공사 등의 아인자가 정비사업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구성된 조합을 설립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토지가 정비사업을 단독으로 그만 지우고 정비사업 지금은 우리 책 어디 보고 있습니까? 271페이지 큰 3번 정비사업 조합 1번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1번 조합 설립 의무 시장, 주택공사 등의 아인자가 정비사업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구성된 조합을 설립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때는 단독으로 그 말은 지우고. 지웠습니까? 참 잘 봐야 이제 이해해야 돼. 그 지금 시험에 아직까지 나온 적 없어요. 잘 봐요. 시장, 주택공사 등 시장, 주택공사 등 두 개 이렇게 아닌 자예요. 아닌 자 뭐 만든다? 조합 만든다. 조합. 단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누가 할 때는
소유자가 할 때는 조합 만들지 않는다 이 얘기요. 지금 했던 내용이 그대로. 시장운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할 때는 뭘 만들어? 조합 만들라.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는 조합 만들 필요가 없다. 별 중요성이 없어요. 2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읽을 땐 다 읽지 말고 바쁘니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조합을 설립하지 할 때는 정비계획 지정 고시 건너뛰고 후 위원장을 포함한 주급시다. 5인 이상. 5인 이상의 위원. 5인 이상의 위원.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의 등 소유자 체크합시다. 과반수 동의. 과반수 동의 체크하고 과반수 동의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을 구성해서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 체크합시다. 시장건수 승인받는다. 시장건수 승인. 다만 또 체크합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안합니다. 거기에 지금 함정이 4개 들어갔어요. 4개. 첫 번째, 몇 명 이상 뭐이라고요? 몇 명 이상 위원? 5인 이상. 얼마 동의요? 과반 동의. 누구 승인이요? 시장건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에 안 만드는데, 자, 첫 번째 몇 명이야? 5명 이상. 왜 5명입니까? 그러면 앞전주 우리가 도시개발조합 몇 명이었어요? 7명, 7인. 여기 있는 추진위원회 몇 명이요? 5. 왜 5명입니까? 그러면 추진위원회. 무슨 얘기요? 잘 봐요. 추진위원회. 글자 5명이고, 두 번째 과반수 동의는 추진위원회 하나 있는 게 일 처리가 빨라요? 둘이 있는 게 빨라요? 하나가 빠릅니까? 빨리 만드는 게 좋아요? 늦게 만드는 게 좋아요? 빨리 만드는 게. 하나만 만들면서 최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100% 동의. 하나 나오죠? 90% 동의. 하나 나오죠? 평생 가도 그런 동의는 안 나와요. 10% 동의. 10개 나오죠? 50% 동의. 2개 나오죠? 그래서 얼마요? 과반수 동의면 하나밖에 안 되고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제일 처음에 도정법 만들 때는 50% 동의, 50% 동의. 기가 막히게 둘이 나와요. 그래서 과반수 동의다. 50명의 과반수는 몇 명이에요? 26명입니다. 50명의 2분의 1이면 25명이니까 2개가 나오는데 과반수 그러면 26명이 되니까 둘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만 만들고 빨리 만든다. 그래서 나오는 게 과반수. 세 번째, 시장, 군수, 승인입니다. 하여튼 도정법은 누구 그러면 무조건 시장수 승인. 네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의 구성을 안 한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안 배웠으니까 가로구역을 안 배웠는데 이게 뭐예요? 가로구역. 하나의 가로구역. 나중에 가로구역의 요건을 배워, 요건. 가로구역이 되려면 면적이 크면 안 돼, 면적은. 면적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작아요.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안에 건물 중에서 3분의 2가 노후빌라이다. 그리고 단독 공동 더해가지고 20가구 이상이면 됩니다. 단독 공동 더해서 20가구 이상. 많다고요? 작다고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놈의 추진위원회냐 이런 얘기요. 바로 조합 만드는 게 빠르지. 추진위원회 만들고 법인회가 또 뭐하고 기간만 길어지니까 아예 애초부터 뭐 하지 마라. 추진위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조합.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함정이 4개 들어가 있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조합 설립 인가. 요즘은 이게 이제 이 동의 기준이 은근히 또 시험에 잘 나와요. 나중에 그거를 동의 기준을 암기해야 돼. 재개발 도시환경 동의 기준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동의 기준 물어보는데 조합에는 자 봐요. 조합은 정비사업은 총 몇 개 있다고요? 6가지 있는데 조합은 뭐 할 때 조합 만들어요? 재개발 조합 만들고 두 번째 재건축 조합 만들고 세 번째 도시환경 조합 만들고 네 번째 가로주택이죠. 가로주택 둘이 똑같거든요. 동의 기준이.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조합 만들고 조합을 만들려면 동의를 받아야 동의. 얼마 동의 받으냐? 재건축 이렇게 나눈답니다. 재건축은 아직 안 배웠으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주택단지.
주택단지를 재건축할 거냐, 주택단지 외를 재건축할 거냐. 재건축은 주택단지냐 아니냐. 주택단지 가장 쉽게 말하면 아파트 단지. 자, 여기에는 이렇게 아파트가 이러고 6동이 있으면 6동이 이렇게 6동이 있다. 뭐다 이게? 아파트 단지다. 이걸 보면 한다는 주택단지. 주택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도정법 봐야 여러분 주택단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뭐다?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 위에 그러면 여기는 단독이 이렇게 단독주택이 여기는 뭐가 있냐? 여기는 아파트가 있는 거 이렇게 단독주택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아니요? 주택단지가 아니요. 아파트 단지가 주택단지니까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주택단지가 아닙니다. 단독이 밀집되어 있는 데서 재건축을 할까요? 강동구 명일동 가게 되면 명일동은 단독만 쫙 있는데 뭐였어요? 재건축했어요. 재건축. 단독만 쫙 있는데 어떻게 재건축했습니까? 그 지역은 기반시설이 양호해요. 기반시설이 양호한데 뭐만? 건축물이 너무 불량했다. 그런 데서 뭐 한다고요? 재건축.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파트는 재건축, 단독은 재개발. 지금 그게 아니요. 기반시설이 극혈화. 뭐라고? 기반시설이 극혈화. 주거환경 개선, 열악, 재개발, 양호, 재건축.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극혈락이면 주거환경 개선, 열악이면 재개발, 양호 그러면 재건축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암기할 때 뭘 암기하냐? 자, 주택단지 뭐다고요? 아파트 단지. 몇 동이 있어요? 6동. 동별로 동의 받고 단지 전체 동이 떠봤습니다. 동별로 받고 전체 동. 동별로 얼마 받냐? 동별로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 받고 전체 4분의 3 받습니다. 개발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정법. 도시개발법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예요? 도시개발법의 소유자가 도시개발법의 조합원이 토지 소유자였어요? 건축물 소유자였어요? 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는 도시개발법은 소유자 범위에 포함을 안 해줘. 오직 토지 소유자만 소유봅니다. 그러면 자 통일받을 때 개발법은 면적 얼마, 소유자 얼마. 도정법도 면적 얼마, 소유자 얼마. 그러면 개발법은 뭐가 중요하냐? 땅 면적이 중요해. 면적이 무조건 거예요. 그래서 개발법 면적은 무조건 얼마? 3분의 1. 소유자는 무조건 얼마? 2분의 1. 소유자가 작아 이렇게. 개발법은. 반대로 도정법은 사람 수를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도정법은 반대로 갑니다. 면적이 작고 무조건 소유자 수가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 3분의 2 그러면 2분의 1이 커요? 3분의 2가 커요? 그것도 생각하고 대답합니까? 네? 2분의 1이 커요? 3분의 2가 커요? 3분의 1. 그럼 3분의 2가 도정법 뭐라고? 소유자. 2분의 1은 뭐라고? 면적. 무조건 이러면 된다니까. 숫자가 2개 붙어 있으면 무조건 큰 게 뭐다? 소유자다. 그러니까 동별 얼마? 3분의 2, 2분의 1. 전체 얼마? 4분의 3, 4분의 3. 둘이 있으면 뭐가 크네? 3분의 1. 그럼 네가 소유자지. 2분의 1이 면적이고. 이러고 2개 붙었다 그러면 4분의 3, 3분의 1. 4분의 3 네가 소유자고 면적이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걸 암기하는 거예요. 동 얼마?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동별 토지 면적 2분의 1.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굳이 이런 거 안 써도 되자 이런 거. 어차피 숫자 큰 게 뭐라고? 소유자라고. 그러니까는 소유자 면적 따지 말고 그냥 어쩌라고?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한번 해봐요. 가려버려 세봐요. 동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이걸 암기하고 암기 됐습니까? 됐다 그러면 뒤에 2개 묶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위로 가는 거 위쪽 뒤로 묶어가지고 그러면 얘가 얼마다? 얘가 네가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이 돼. 앞에 2개 묶어서 얘가 밑으로 가면 얘가 4분의 3 플러스 3분의 1하고 맞아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잡아야지. 주택단지. 나머지 거 암기 생각하지 말고 동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암기 따고 뒤에 묶였다. 4분의 3, 2분의 1 위로 간다. 재개발 도시환경.
앞에 밑으로 주택단지 위에.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입니다.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 그러니까 이게 원래 10분의 9였는데 10분의 9였는데 그러니까 이거 개정하면서 이 법 개정한 사람이 지금 정신이 없는 게 정신이. 10분의 8 이런 통이 만들면 안 돼요. 10분의 8은 뭡니까? 5분의 4 그랬어야지. 왜 이러고 10분의 이게 원래 10분의 9였는데 10분의 9 3분이니까 10분의 9 소유자 10분의 9가 동의가 안 나와요. 동의가. 가로일대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하냐 조금씩이라도 블럭 따위로 한 블럭만 먼저 하자니까 하나씩 하자니까 그래야 되는데 얼마 동의 받아? 10분의 9. 10분의 9 동의가 안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화하겠다 얼마? 10분의 8로. 근데 10분의 8로 개정할 때는 10분의 8 그러면 안 돼. 5분의 4로 해야 되는데 얘들이 10분의 8 이러고 법에다 써놓으니까 개정할 때 정신이 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10분의 8 그리고 3분의 2 이런 식으로 지금 암기하라가 아니고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자 여러분 주택단지 동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2월달 가게 되면 동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4분의 3 몇 번 얘기할 것이고 4월달 가면은 3분의 2, 2분의 1 4분의 3, 4분의 3 6월달에 3분의 2, 2분의 1 4분의 3, 4분의 3 8월달에 또 3분의 2, 2분의 1 4분의 3, 4분의 3 9월달 가면 매주 몇 번 해가지고 6번 해가지고 또 특강 2번 할 것이고 그럼 8번 자 여기 8번 9, 10, 11, 12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앞에서 똑같은 거 12번씩 설명한다니까요 그럼 어쩐다 암기 된다니까요 지금 와서 저거 어떻게 암기해 그럼 걱정하면 안 돼요 왜 시험이 1년 뒤에 있는데 벌써부터 왔어요? 뭐 겁먹었나요? 특기에 이게 몇 달 만에 될 공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건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요? 계속 2달 동안 준비 운동해요.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 도전법 끝나고 난 다음에 제 희망사항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 종류, 정비사업의 종류 6개만 알고 지나가면 얼마 좋을까? 이게 희망사항이요. 근데 역시 하나 더 넣는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계획이다. 2개만 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봐봐요. 일주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물어봐요. 가가지고 어이 중3 해가지고 중3 해가지고 야 정비사업 좀 6개 있는데 뭐뭐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때는 떠듬 잘 안 나와요. 이것만 알고 와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런 식으로 암기할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요. 272페이지 조합의 법인격인데 조합의 법적 성격 조합은 1번 법인입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2번 성립식입니다. 성립식이 조합은 인가받고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체크합시다.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박스는 보는 게 아닙니다. 조합의 2번 명칭인데 정비사업 조합 그런 문구를 써야 됩니다. 정비사업 조합 문구 써야 되고 2번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 앞전에 한번 했죠?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똑같아요. 둘 다 뭐라고요? 공법상 영리 비영리 비영리 사람이 모였다 재산을 출연했다 사람이 모였다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에 대한 일반법 뭐라고요? 민법 그래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찾아가라 뭐라고? 민법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인데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업 조합은 한 문제는 기본이고 한 문제 기본이고 종종 2문제 나와요. 정비사업 조합은 분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특히 잘난 게 조합원의 자격인데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업에 가로 건너뛰고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가로는 잘 봐야 돼. 재건축과 가로주택이면 재건축 가로주택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수인을 대입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구분되죠? 정비사업의 조합원 그러면 여기 있듯이 이렇게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재개발 도시환경 뭐라 그냥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이해하고 이해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 뭐 한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그러니까 동의한 자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동의했냐 안 했냐.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는 동의하든가 말든가 자동조합인데 재건축은 누구만? 동의한 자만 조합이다.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에서 동의 못해. 거부하겠죠 분명히.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에 동의 못해. 거부하게 되면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입니다. 그 집 팔고 나가 매도 청구. 이것 또한 추방이에요. 추방. 나가. 꼼짝없이 나가야 돼. 뭐하고? 재건축하고 가로주택만.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질문입니다. 질문.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누굽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누구요? 토지 등 소유자. 그자가 누구냐고? 그자가 조합원이다.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자,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자가 누구라고요? 조합원이다 그러지 말고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라고? 정비구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누굽니까 하면 정비구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정비구 안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 정비구 안에 있는 지상권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굽니까 그러면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이러면 안 되고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건축물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지상권자로서 동의한 자. 그런 식으로 말을 붙여야 된다고 이제는. 그래서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하든가 말든가. 그러면서 이제 박스의 1번 토지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익인 경우 무슨 얘기냐? 토지 하나를 7명이 공동 소유했을 때 조합원을 몇 명 볼 겁니까? 이 얘기요. 박스 1번은 토지 하나를 7명이 가지고 있어요. 조합원 1명입니다. 건축물 하나를 10개 가지고 10명이 공동주택에서 건물 하나 사놨다. 조합원 몇 명이요? 1명. 2번 수인이 토지 등 소유자 1세대에 속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인데 조합원이 몇 명이냐? 조합원 몇 명이냐? 자, 이 토지 소유자 A, 여기는 B, C, D. 소유자 몇 명입니까? 4명. 조합원 몇 명입니까? 4명인데 얘가 아빠예요. 얘가 엄마예요. 얘가 아들이고 얘가 딸이에요. 이렇게 해서 알고 봤더니 4명이 뭡니까? 1세대. 그때 조합원은 몇 명 번다? 1명 번다. 1명. 그런 얘기입니다.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부터 토지 건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서 수인이 소유하게 될 때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재개발하는데 갑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고 있어요. 땅하고 건물 5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조합은 몇 명이다? 1명이지. 혼자서 100개 가져도 1명이 1명. 1명이고 나중에 입주 자격 몇 개 줘요? 대원칙은 하나인데 대원칙은 하나예요. 근데 요즘은 지금 개방이 돼서 2개까지 줍니다. 2개. 재개발할 때 2개 주는데 이거 지금 나는 5개 가지고 있는데 조합 몇 명이다? 1명이다. 의결권 행사할 때 한 표밖에 행사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집도 원칙은 하나밖에 못 받아요. 예외 2개 받는 거. 나는 다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만 내 앞으로 두고 바꿔야지. 이걸 A, B, C, D 해가지고 한 사람부터 분리해가지고 소유자 수가 여러 명 증가됐어요. 이거 1명으로 봐야 돼요? 5명으로 봐야 돼요? 1명으로 봐야 될까요? 5명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간단하게 언제 했냐? 언제 했냐? 옛날부터 했으면 5명이지. 지금 했으면 1명이지. 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까지 따지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후예요. 뭐뭐는 보지 말고 뭐뭐 후에 하나의 소유자부터 소유권이 분할돼서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때는 1명 친다. 뭐뭐 후가 정비구역 지정 훈지, 조합설립 인가 훈지, 사업시행 인가 훈지, 관리지부 인가 훈지, 거기까지는 공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목표를 갖다가 장기 계획 잡아야 돼요. 5년.
중개사 하면서 5년씩 1년 만에 끝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눈치를 해야 되니까 뭐뭐 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자 수가 증가되면 뭐뭐 전을 기준해야 되니까 그때는 한 명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박스 보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 인가는 표할 때 뭐뭐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서 수인이 소유하게 되면 그냥 한 명으로 보겠다. 한 명으로. 눈치껏 나중에 문제 풉니다. 눈치껏. 넘겨봅시다. 2번 조합원의 지위 양도에 관한 사항인데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 조합원의 권리 취득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조합원의 지위 승계가 된다는 뜻입니까? 안 된다는 뜻입니까? 네, 된답니다. 된다. 아주 간단해요. 조합원의 지위 승계는 됩니다. 얼마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지위는 얼마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입문과정은 입문과정에서는 조합원의 지위 사고 팔고 됩니다. 근데 기본서가 딱 들어오면은 물론 기본서에도 됩니다. 조합원의 지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단 해가지고 투기 과열지구 재건축은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게 뭐예요?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할 때는 지위 사고 팔고가 안 됩니다. 그쪽이 나중에 저 시험 문제예요. 그건 나중에 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조합에 관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시공자 선정인데 시공자 선정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시행자하고 시공자는 다른데 맨 밑에 봐. 맨 밑에 거기 정리 딱 했죠? 시공자 선정 시기 조합은 언제요? 조합 설립 인가 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있을 때는 언제요? 사업 시행 인가 후. 자, 시장 군수 등이 할 때 시공자 선정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이것은 4월 달에 설명하면 좀 이해될 겁니다. 6월 달에 한 번 더 하면 완벽히 이해를 할 것이고 지금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암기를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고 암기해야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암기할 겁니다. 4월 달쯤에 설명합니다. 시공 보증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공 보증 중요한 게 아니니까 통과. 5번입니다. 5번.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및 시행령 결정에서 1번. 자,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어디만 있어요? 재건축에만 있습니다. 재건축. 1번 시장건설은 줄 거 봐요. 시장건설은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서 다음 갖고 어느 하나 해다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줄 거 봅시다.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첫 번째 문제가 안전진단은 시장 군수갑니까? 도지사갑니까? 너무 쉬워요.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다만 2호 요청에 의한 경우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 요청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자, 안전진단은 언제 하냐? 박스 1번.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죠? 재건축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했다. 아까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기본 계획에서 뭐가 있고? 예정계획이 있고. 이 예정계획은 무슨 예정계획이요? 재건축 예정계획이다. 재건축. 뭐가 있어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 몇 년 됐다? 2015년. 2015년이 됐으면 정비계획 수립 이거 하지 말고 먼저 뭐라고? 안전진단을 먼저 하라고. 안전진단하고 노후 불량이 판정돼야만 정비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은 누가 하냐 그러면 첫 번째 시장 군수가 하는데 언제 할 거냐? 정비계획 수립할까 말까. 읽어보면 그런 말 나와요. 정비계획 수립을 할까 말까. 재건축할까 말까. 결정하려면 안전진단 하는데 첫 번째 누가 하냐? 그러면 시장 군수다. 두 번째 언제 하냐? 첫 번째 박스 1번 뭐가 됐다? 수립 시기가 됐다. 때가 됐어요. 때가.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하는데 그 동의 기준 필요해요. 얼마 동의받아서 요청합니까? 10분의 1, 막 2분의 1, 3분의 2, 5분의 1 이런 게 시험 문제니까 안전진단 실시 요청하려면 얼마 동의? 10분의 1. 10분의 1 동의를 첨부해서 안전진단 요청하니까 첫 번째 10분의 1 동의 그 숫자 잡아놓고 두 번째는 박스 위로 가가지고 자 안전진단은 시장군수가 하는데 그 돈은 누가 내? 돈은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냅니까? 시장군수가 부담하는데 2번처럼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할 때
요청할 때는 그자에게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실시권자 및 시기에서 함정이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어요. 3개. 첫 번째 함정, 안전진단은 누가 합니까? 시정우수. 두 번째 함정, 요청할 때는 얼마 동의입니까? 10분의 1 동의. 세 번째, 진단비용은 누가 냅니까? 이거 진단비용 누가 냅니까? 시장군수가 내는데 요청에 의할 때는 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가지 딱 적어놓고. 자, 2번입니다. 실시 요청과 시기 조정. 시장우수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때는 요청부터 30일 내에 줄 거 벌려요. 30일 내에. 30일 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 두 번째 줄 겁시다.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세 번째 체크합시다. 요청인에게 통보. 요청인에게 통보. 함정이 3개 들었어요. 아까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하면 첫 번째 며칠 내? 30일 내. 두 번째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세 번째 요청인에게 통보한다. 이게 시험장 가면 30일 첫 번째 숫자가 바뀐다는 것. 첫 번째 숫자가 바뀌어버리니까 숫자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30일 숫자 딱 쓰면 뭐라 되냐. 30일 내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뭡니까 했습니까? X지. 30일 내 진단하라는 게 아니죠. 할까 말까 결정이라 결정. 결정. 세 번째는 30일 내 진단 실시를 결정해서 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시도 보고가 아니고 요청자한테 진단한다 만다 결과를 알려줘라. 통보해라. 함정이 3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 뒷말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안 나와요. 2번 안전진단 실시에서 자 1번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체크합시다. 주택단지 내 건축물입니다. 왜 그러냐. 옛날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주택단지 내 건축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이면 체크합시다. 안전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줄거놓고 1번 천재지변도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 인정하는 거 생각해봐요. 붕괴되죠? 붕괴돼가지고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주권없다.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거. 어쩌다고 붕괴돼가지고 어쩐다 빨리 재건축해야 된다. 시장에서 인정했는데 무슨 놈의 진단을 또 할 거냐 이런 얘기요. 두 번째. 주택의 구조 안정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줄 겁시다. 시장우수가 인정하는 거. 시장우수 봤을 때 이 건물 더 쓰면 안 돼요. 지금 무너질 것 같아요. 덜 쓰면 안 돼요. 진단하러 들어갔다가 무너져 죽는다는 얘기요. 하지 말라고. 세 번째. 노후 불량 건물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남는 것들. 그거 안 해도 이미 저쪽 게 이미 이게 통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기에 포함된 것으로서 줄 겁니다.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거. 네 번째 같은 거 이런 얘기인데 봐봐요. 여기 이러고 도로가 있고 여기 이러고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가 쫙 있는데 원래 진입도로가 이만큼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자 사업한다. 이거 몇 세대였냐? 500세대다. 500세대다. 재건축하면 세대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요. 몇 세대 합시다? 900세대 합시다. 그랬을 때 이 폭이 몇 메타, 이 폭이 몇 메타다? 12메타다. 도로 폭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900세대면 진입도로 폭이 몇 메타일까요? 이 뒷방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바로 뒤에 강의실에서 뭐예요? 주택관리사. 그분들은 이런 거 암기 다 해야 돼요. 세대수에 따라서 진입도로 폭이 달라지는데 진입도로가 하나만 있냐, 2개 있냐, 거기에 따라서 폭이 달라져. 이거 일일이 암기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게 500세가 900세인다. 상식적으로 진입도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단지는 이게 현재 우리가 아파트는 이게 아파트 단지고 옆에는 남의 땅이지. 근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러고 집 짓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진입도 넓혀야 되겠어요. 그러면 정비구역을 이렇게 정비구역 이러고 지정합니다. 해가지고 이불 못 되겠다고요? 진입도로로 만들겠다. 진입도를 만든단 말은 여기 있는 건물 철거하겠다고요? 내비두겠다고요? 철거해야죠. 철거할 이 건물의 진단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4번은 그런 얘기예요. 4번은
4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문제가 1, 2, 3, 4 4개 있는데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다 아닌 것은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런 유치원 문제는 안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함정 쓰는데 뭐라고 쓰냐. 잘 보세요. 2번 잘 보세요. 주택의 구조안정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왜 X요? 네,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 포인트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요. 첫 번째 그거고 다시 1번.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X 어째야 된다? 제외할 수 있다. 문제가 기껏 해봤자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문제 만드는 방법만. 2번 실시 여부 결정 및 진단기관의 지정. 이거는 지금 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군수는 아까 토이등 소유자가 10분의 1 동의 들고 와서 시장군수 진단 좀 해주세요. 시장군수 며칠 내 30일 내 대답합니다. 뭐라고? 진단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진단하는 게 맞다 그러면 진단은 시장군수 하는 게 아니죠. 전문 진단기관을 지정하겠죠. 2번은 그럼 2번. 진단기관을 지정한다. 누가? 시장군수가. 더 읽어봤자 필요가 없어요. 진단기관이야. 법에 박스부 1, 2, 3 있네. 진단기관, 공단, 연구원 중요한 게 아니고. 3번 안전진단 비용인데 안전진단 비용은 누가 낸다고요?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비용을 내는데 2번 아까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할 때는 그자에게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번 시장군수의 재검토 의뢰입니다. 재검토 의뢰. 4번 같은 내용은 안 나와요. 5번 시장군수로부터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5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장군수가 안전진단기관 선정했죠. 그럼 안전진단기관은 뭐 해야 돼요? 안전진단 해야죠. 안전진단 해가지고 진단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군수한테 주고 요청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 시험 문제 지문이 나오면 지문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면 그 중에 4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우리는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답이 되는 지문이 필요해요. 구색 갖추려고 지문 5개면 이건 내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지문은 100번 나와도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답 되는 지문이 필요하다고. 무슨 얘기냐? 5번 같은 지문은 100번, 1000번, 10,000번 나와도 답이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은. 진단기관을 진단했으면 진단 결과 보고서 내라. 누구한테? 시장 군수하고 요청자한테. 그 다음에 이제 3 정비계 수립 여부 등 결정에서 1번 정비계 수립 여부 등 결정인데 시장으로서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 그 1번 질문은 아주 중요하죠. 이것은. 정비계 수립 결정 누가요? 이거요. 누가요? 시장군수. 재건축 결정은 누가 해요? 누구라고요? 시장군수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누가 하냐? 정비계 수립 결정은 시장군수 한다. 재건축 결정도 시장군수 한다. 두 번째 뭐라고 하면 낫습냐 그러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 수립 결정할 때 재건축 결정할 때 안전진단 결과만 고려한다. 진단기관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만들어 왔죠? 그 진단 결과 보고서만 넣고 결정할 거냐? 주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거냐? 예, 주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유치하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 수립 재건축 시행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시도의석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2번 이제 안전진단 결과보고 적정성 검토 의뢰가 있는데 시도에서는 필요하면 공단, 연구원에게 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 검토 의뢰할 수 있다. 2번 국토부 장관은 시도의석에 제출받은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시도지사 하여금 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절차가 많이 복잡해지죠? 왜 제도가 이러고 나왔는가?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첨부를 갈 때까지 두 번 다시 설명 안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듣고 끝내요. 옛날에는 또 2002년, 2003년, 2004년 재건축하는 게 그 지역 주민, 단지 주민들의 희망상 소원이에요, 소원. 여기에다 우리가 여기에다 뭘 해야 되겠다? 재건축해야 되겠다, 재건축. 몇 세대입니까? 3000세대입니다. 3000세대면 단지가 커요, 작아요? 그죠? 그러면 주민들은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뭐 해야 되겠다고요? 재건축 해야 한다. 이게 희망상, 희망상. 지금은 재건축 누가 반기하도 않지만 그때는 재건축만 한다 뭐 되니까? 돈 되니까. 그러면 재건축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누구? 또 생각하네. 도정법에서 누구라니까 정신 좀 챙기고 시장군수, 시장군수. 이때 시장군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얘가 결정하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시장군수 구청장은 위에 있는 시도의사가 임명해줘요. 주민들이 뽑아줘요. 주민들이 네 시장 해라라고 뽑아줘요. 아니면 여기가 지금 무슨 구입니까? 노원구 구청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했어요. 노원구 구민들이 뽑았어요. 구민들이.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시장 눈치 봐야 돼요? 구민들 눈치 봐야 돼요? 구민들이 원하는 게 해줘야지. 구민들이 뭐라 그래요? 시장님, 선거가 이제 1년 남았네. 1년 남았어요. 출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아, 섭섭하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또 나와야지. 세 번은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여기 재건축 해야 된다니까, 재건축. 우리 재건축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시장군수가, 자, 며칠내 간다? 30일에 가서 재건축 할까 말까? 정비계 수립할까 말까? 며칠에 가서? 30일 가서 할까 말까? 뭐 한다고요? 할까 말까 뭘 갖다가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진단, 실시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하는 게 맞겠어요? 안 하는 게 맞겠어요? 나는 또 나와야 된다니까 이번에. 3000세대 살면 유권자 표가 몇 개? 표만 10,000표가 넘어 10,000표가. 어째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진단 실시를 결정했다고 재건축이 되냐? 그건 아니요. 여부를 결정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진단 기관을 선정해야지. 진단 기관. 자, 책 276페이지 밑에 박스 봐요. 진단 기관 1번 누굽니까? 2번은요? 3번은요? 앞에가 2번, 3번 앞에가 뭐라고 붙었어요? 한국. 느낌이 누가 만든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현대가 만든 것 같아요? 국가가 만든 것 같아요? 당연히 국가이지. 공기업이지, 공기업계는. 2번, 3번은 국가가 만든 기관이고 1번은 뭡니까?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니까 1번은 민간입니다. 민간인 누가 하냐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현대니 삼성이 큰 건설에서 임원급 하게 되면 2사 이상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나오면 죄다 이런 거 만들어요. 임원 정도 하다 나오게 되면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민간이요, 공공이요? 민간. 2번 공단하고 연구원은 어디입니까? 공공이죠, 공공. 국가기관이죠. 그냥 국가기관. 그러면 시장이 진단기관을 선정할 때 잘 봐요. 1번 민간을 선정하겠어요? 2번 국가기관을 선정하겠어요? 누구를 선정해야 공신력 있겠어요? 당연히 국가기관을 진단기관을 선정해야 공신력 있겠죠. 근데 시장군수는 자 우리는 구청장 이번에 나는 출마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니까. 출마하려면 어째야 된다?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은 얘들은 구청장한테 꿀릴 거 있다 없다? 얘들은 구청장한테 꿀릴 게 있냐고 없냐고.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얘들은 FM들 한다니까. 얘는 민간이다 보니까 꿀려 안 꿀려? 꿀리지. 내가 너를 갖다 진단기가 선정해주면 얘들은 선정하든가 말든가 월급 나와요. 너는 내가 진단기관 내가 너 선정해주면 너한테 일거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거기서 이제 직원들 월급을 줄 거예요. 내가 선정 안 하면 너는 그나마 일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찌하든 항상 잘 보여야 되겠죠. 근데
구청장이 선정할 때 선택권이 구청장한테 있으니까 민간을 선택하겠어요? 국가기관 하겠어요? 당연히 민간 하겠죠. 그게 편할 거 아니에요. 민간 선택하면서 뭐라 한답니까? 선택하면서 자 이번에 내가 또 출마할 것이고 주민들의 민원이다. 민원 수건사업이다. 수건사업인데 뭐 해야 되는데 재건축 해야 되니까 내가 너를 진단기관 선정할 테니까 너는 진단 결과 보고서 만들 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노후 분량 나오게끔 D급 이상 판정을 받아라 라고 말하면 돼야 한대요. 얘가 녹음 떠야 안 돼요? 식당 주인이 녹음 떠야 안 돼요? 요즘은 다 뜬다니까 요즘은. 그러면 얘가 녹음 떠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얘가 꼼짝 못한 거 이제 비리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단기관을 선정하더라도 선정할 때 녹음 뜨지 말고 말하지 말고 문자로도 하지 말고 딱 아니요. 둘이 식사는 할 때 녹음 뜨지 말고 잘 봐요. 느꼈나요? 이쯤 하면 얘가 그 다음에 알아서 이번에 여기 재건축을 주민들 수건사업인데 공정하게 이러면서 알아서 공정하게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럼 얘가 알아가지고 쫙 해온다는 얘기요. 이게 만연했다는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멀쩡한 게 리모델링 해야 될 튼튼한 게 재건축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 될 줄 몰라도 국가가 보게 되면 이것은 자원 낭비야, 자원 낭비. 이렇게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결정을 하니까 구청장이 결정을 하게 되면 이 결정이 잘못됐으면 누가 막아야 돼요? 위에서 누가 막아야 돼요? 도지사가 막아야 되는데, 시도가 막아야 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2002년도에 대선 선거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옛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되고 그런 상태에서 좀 더 있다가 2003년 4년 그때 지자체 선거 해가지고 수도권에서 자치단체 장 중에서 어디가 싹쓸이 했어요? 서울만 놓고 보면 서울. 자, 서울을 놓고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인데 수도권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 그때는 한나라당이 다 하다가 유일하게 딱 한 군데만 안 됐어요. 그게 어디요? 그게 구리예요. 구리. 유일하게 구리만 그때 당시 민주당 되고 나머지 전부 다 한나라당이요. 그러면서 그때 이 기초고 그러면 광역 자 그러면 그때 서울시장은 누구고? 앞전 대통령 이분이고 이모부 대통령 그때 당시 서울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누구고? 예, 그때 당시에 이분이었나요? 하여튼 이분이었나? 이인재 씨가 경기도지사고 그 다음에 누구였죠? 선학교 씨하고 그 다음에 여기죠. 그러니까 아마 김문수 이분이든가 아니면 선학교 이분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럼 거기도 뭐요? 한나라당이요. 거기도 그때 당시에.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부 다 누구고? 한나라당이고. 기초는 어디 빼고? 구리 빼고 전부 다 뭐라고요? 한나라당. 재개발, 재건축이 생각해봐요. 수도권에서 될까요? 비수도권이 될까요? 대부분 수도권 하고 있는데 자 누가 밑에 있는 구청장이 주민 수건사업이니까 해가지고 멀쩡한데 재건 결정 딱 오면은 위에 있는 시도가 눌려야 되는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장이 냉정하게 야 안 돼. 냉정하게 니 안 돼. 그러면 이 사람 뭐라 했어요? 나중에 시장 또 출마할 거야 안 할 거요? 이러면 뭘 할 거요? 그리고 형님이 동생 막으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법이 자꾸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277페이지 박스 있죠? 1번 시도, 2번 국장 나온 것은 그 다음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누가 또 들어가요? 국토교통부장이 또 들어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군구청장이 재건축 결정해가지고 누구한테 오라? 시도한테 오라. 그러면 시도가 판단해가지고 냉정히 판단해가지고 이게 지금 진단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 그러면 판단해가지고 공다이나 연구원에다가 진단 결과 적정했냐? 검토 의뢰 들어가는 거예요. 검토했더니 적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재건축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편이다 보니까 여기서 취소를 안 해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그때 당시에 얘가 누가 했다? 민주당 여기에서 이게 정치적 문제가 된 거예요. 네가 안 되면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 해가지고 시도한테 그 자료 나한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넘겨면 내가 검토해보고 이게 결과가 잘못됐다 그러면 시도한테 다시 요구합니다. 이거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하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공다이나 이연구원 하게 되면
얘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국제기관이니까 얘는. 있는 그대로만 해줍니다. 해가지고 진단 결과가 잘못됐다 판단되면 어쩐다고요? 이거는 진단 결과가 잘못 나왔어요. 너무 멀쩡해가지고 이건 재건축할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한테 정비계 수립 결정 취소해라. 재건축 결정 취소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국가 재화가 재산이 낭비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들이 어디서부터요? 그러면 저기 277페이지 3번부터 다시 보면 3번부터 정비계 수립 여부 등 결정해가지고 1번 시장으로서는 안전된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한다. 거기 1번의 포인트 재건축 결정 누가 한다? 시장 군수. 자 2번 1번입니다. 시장으로서는 정비계 수립 재건축 결정했으면 그거를 누구한테 보고한다? 시도지사한테 보고한다. 그럼 동글뱅이 2번 1번 시도지사는 공단이나 연구원에 따라 필요하면 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 검토 의뢰할 수 있습니다. 2번은 국장은 시도한테 그 자료 자기한테 다시 제출하라고 그래요. 국장이 다시 검토하고 뭔가 잘못됐다 판단하면 시도지사한테 적정성 검토 다시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꼼짝없이 공단의 연구원한테 이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3번 특별시공항시 도지사 시도지사는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진단 결과가 적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 결정 취소해라. 재건축 결정 취소해라 라고 요청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따라야 된다. 정비계획 수립 결정 누가 했어요? 시장 군수. 이제 시장 군수 시군구청장. 재건축 결정 누가 했어요? 시장 군수. 그거를 취소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이렇게 하게 되면 안전진단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다 봤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기초고 심하고 관계없이. 275페이지 봐봐요. 275페이지. 안전진단에서 뭐가 문제나고 뭐가 답이 있는가? 첫 번째. 275페이지 맨 먼저 1번. 진단 실시권자 및 시기에서 1번의 포인트 뭡니까? 안전진단 누가 한다? 시장군수. 두 번째. 요청할 때는 얼마 동의다? 10분의 1 동의. 세 번째, 진단비용은 원칙 누가 내는데? 시장, 군수가 내는데 요청에 의할 때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을 할 수 있다. 자, 1번에 함정 딱 3개 들었고, 자, 2번 안전진단 실시 요청 시기 조성사 함정 3개요. 자, 진단 신청 요청 받았으면 첫 번째 며칠 내? 30일 내. 두 번째 뭐 한다? 실시 여부 결정해서. 세 번째, 요청인에게 통보한다. 거기서 함정 3개.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실시에서는 2개 나온 첫 번째. 안전진단은 대상이 주택단지 내 건축물이 돼. 누가 인정한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거. 거기 함정 2개 들었고. 그 다음에 2번 함정 없고, 3번 안전진단 비용을 아까 했고, 4번 함정 없고, 5번 함정 없고, 큰 3번에 1번 거기 함정 있죠. 정비계 수입 결정, 재건축 결정은 누가 한다? 시장, 군수. 2번 함정 없음. 그 다음에 저 밑에 3번. 그 시장 군수가 결정한 재건축 결정, 정비계 수립 결정을 취소 요청할 수 있는 데는 누구냐? 시도지사다. 거기서 이미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안전진단입니다. 잠시 쉬고 6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